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떠한 도형, 뭐 이차함수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도형을 배우면요, 꼭 한번 위치 관계라는 걸 따져본다. 그 위치 관계를 보통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미터 떨어지면 직선이 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었을 때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에 관한 내용을 본다고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개의 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예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라고? 만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이런 만나는 점을요, 이게 수학에서 만나는 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 나와 있으면 못하는 애들 없어. 하지만 문제에서 어떠한 두 개의 도형이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바로 교점으로 연결을 지으셔야 되는 거야. 어떠한 지형이 만난대. 아, 교점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게 있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 교점 찾으려고 배우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 선생님 왜 연립방정식 교점 찾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합니다. 우리가요 연립방정식을 배우고요, 그 뒷단원의 1차 함수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그 1학기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그래서 뭘 하냐면 1차 함수 두 개를 연달아서 써요. 그럼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가 있지만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우리 근 빨리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두 개 그린 다음에 교점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고 연방을 통해서 교점을 그 근을 찾아봐요. 그랬더니 두 개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근이었다. 아, 연립방정식은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내용을 배운다고. 이게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요.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맨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서도 몇 장 안 돼. 교과서로 보면 뭐 2장, 3장? 2장? 3장도 안 될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시험 범위에서 빼자. 진도하기 힘드니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난 그런 학교들을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고 고소하고 싶어, 진짜로. 이렇게 중요한 걸 애들한테 안 한다고? 이걸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앞에 수학을 다 하고 고2, 고3,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를 이동시키면서 근을 다 찾아버리는데 이걸 안 하는 건 난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수학적인 사고를 다듬어야 되는 가장 마지막 단원인데 그 부분을 안 하는 학교들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만나는 점이라는 건 교점을 뜻하는 거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다? 연립방정식이다. 그럼 연립방정식에서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개수를 맞춰서 빼버리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두 개, 한쪽 식을 한쪽 식에 대입하는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이라고 나타내져 있죠. 그치?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y는 x 이렇게 놔둬놓을게. 함수는 뭐 이런 거 쓸까? 기본적으로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감법도 좋죠.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는 거. 가감법도 좋을 거고요. 두 개를 그냥 같다라고 놓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개를 뭐라고? 같다라고 놓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넘어간 애들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우리가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지금 얘랑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함수가 보통 y는 fx, y는 gx가 돼 있잖아. 그러면 얘에 관해서 우리가 교점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가 fx는 gx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대입법 쓴 거야. y 대신에 fx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얘를 이항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 가조건 해갖고 fx는 gx에 뭐뭐뭐뭐, fx-gx는 0 뭐뭐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때 요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요런 식이, 이 식이 뜻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 식이 뜻하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연결을 지으셔야 되는 거. 뭐라고? 두 개의 함수가 같다가 나왔던가 두 개를 뺐는데 0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네 두 개, 이 식이 뜻하는 거는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뭐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차함수랑 직선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서 갈게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차함수와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럼 잘 봐요. 자, 선생님 여기에 임의로 써볼게.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있었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던 거야. 그럼 난 얘네 두 개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하거든. 만나는 점은 교점이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운 게 뭐야? 연방이잖아. 그럼 내 얘네 두 개를 이항 두 개를 빼버릴게요. 아니면 갖다 놓고 이항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연방을 때리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니까 어려워 보이지, 이거 숫자로 나오면 그냥 두 개 뺀 거야. 자, 요 방정식이 나왔어. 이 방정식이 뜻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얘는 두 개를 갖다라고 놓은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의 해는 x는 뭐 식이가 나올 거 아니야. 뭐 x는 1 또는 2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에 근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교점을 찾은 거잖아. 교점의 x 좌표를 뜻하는 거야. 뭐라고? 교점의 x좌표. 야, 진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1 더하기 1 배운 것 같은데 벌써 이 내용을 한다고? 자, 다시. 내가 갖다라 놓고 는영을 해서 근값을 구할 거야. 그 녀석이 뜻하는 말은 뭐라고? 이 방정식의 근이 뜻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다시. 우리는 함수와 직선이 두 개의 점. 두 개의 점은 뭐라고? 두 개의 점은 두 개의 교점. 한마디로 근 자체가 몇 개? 두 개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접한다. 근이 하나야. 근이 하나?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 몇 개? 한 개. 근이 하나? 교점 한 개. 근이 없어? 교점 없어. 그 말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배우려고 한 게 뭐예요? 판별식 D입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컸을 때, 내가 두 개를 빼든지 갖다라 놓고 이항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뭐야? 중근이죠. 접한다. 중근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한 개의 접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은 앞에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이라고 배웠는데 허근이라는 건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만나지 않는다. 요렇게 연결을 지으셔야 되는 거야. 뭐를? 판별식 D.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을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연결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문제 푸는 건 쉬워요. 갖다라 놓고 판별식 때리면 되는 거니까. 야, 근데 그거는 외운 거야. 왜 판별식을 때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 말은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고1, 고2, 고3 학생들한테 맨날 합니다. 근데도 대답을 못해. 내가 하면 웃는다? 야, 두 개를 갖다라고 넣었어.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이 근이 뜻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그러면 말하라고 하면 못해. 해석하라고 하면 못해. 제발 요 내용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말로,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걸 말해보는 건 달라.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엄청나게 중요하고 문제 자체는 쉬워. 판별식만 때리면 되는 거니까. 요 형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진짜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막 조건이 달려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우에 요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죠. 결국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공식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쉬울 거예요. 자, 2015년 9월 학생 23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와 y는 8x 플러스 12가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요. 만난다? 만나는 거 뭐야? 교점.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야? 연립방정식.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읍시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8x 플러스 12가 나올 거고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방정식이 뜻하는 근은 뭡니까? 얘 근이 뜻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하나. 한마디로 근이 몇 개? 하나. 근이 하나 나와야 돼. 판별식 D는 0. 연결할 수 있겠어? 다시. 얘가 뜻하는 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한마디로 근의 개수가 교점의 좌표다. 만나는 점의 개수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근이 한 개여야 돼. 판별식 D는 0이어야 돼. 됐어? 좋아요. 자, 판별식 D. 4분의 D 때릴게요. 4분의 D는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AC니까 3K 플러스 36이 될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근이 중근, 한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니까요. 3K는 72가 될 거고요. K는 얼마가 돼요? 24가 나온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요.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고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었고 얘가 완벽하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수학에 대한 특히 방정식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방정식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냥 수학이 새롭게 보여. 세상에 있는 모든 식이 다 수학, 다 함수 같아. 다시. 방정식이 뭘로 보인다고? 함수로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개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정답은 얼마?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